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혼자 계실 때 스스로를 해결하시나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후에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건 아닐까? 나이가 들수록 더 해로운 건 아닐까? 특히 60대, 70대에 접어드신 분들이라면 이런 고민이 더 크실 겁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들이 하시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런 짓 하면 원기 빠진다. 정력이 고갈된다. 나중에는 아예 일어서지도 못한다는 무서운 경고들 말입니다. 그 말들이 너무 무섭고 확실해 보여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십니다. 혼자 있을 때 욕구가 생겨도 참으려 애쓰고 만약 참지 못하면 스스로를 자책하시죠. 그런데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잘못된 정보입니다. 현대의학은 이미 수십 년 전에 그 오해들을 깨부었습니다. 절제된 자위는 해롭기는커녕 중장년 남성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훌륭한 관리 방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관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정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20년 넘게 임상에서 실제 환자분들께 권해왔고 그분들이 직접 효과를 보신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특히 바셀린을 활용하는 기법은 많은 분들이 진작 알았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강력합니다. 민감도를 낮추고 시간을 늘리고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의학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남성의 95%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 자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배고플 때 밥을 먹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입니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호선 박사님, 이해는 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면 정력이 빠지고 나중에는 전립선도 나빠지고 심지어 자식까지 영향받는다고요. 그게 전부 거짓말이란 말씀인가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들은 대부분 예전 시대의 무지에서 비롯된 미신입니다. 인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시절의 잘못된 믿음이죠. 현대의학은 명확하게 증명했습니다. 절제된 자위는 오히려 남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여러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 이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위를 통해 남성은 자신의 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절정에 이르는지, 어떤 리듬이 가장 편안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실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훨씬 더 자신감 있고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점은 더 실질적입니다. 바로 지속 시간을 늘리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부산에서 저를 찾아오신 박민수 씨가 있었습니다. 63세였는데 아내를 5년 전 교통사고로 잃으셨습니다. 최근 새로운 분을 만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너무 긴장해서 조류 증상이 심했던 거죠. 자세히 여쭤보니 혼자 해결하는 습관은 있었지만 막연한 죄책감 때문에 항상 서둘러 끝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드린 조언은 간단했습니다. 박 선생님, 파트너와 만나시기 3시간 전에 한번 천천히 절제된 방식으로 자위를 해보세요. 원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미리 한번 사정을 하면 귀의 민감도가 낮아집니다. 일종의 둔감화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 관계에서 과도하게 빠르게 흥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훨씬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석 달 후 박민수 씨가 다시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밝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박사님, 이제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너무 좋아졌어요. 성생활도 조화롭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점입니다. 도루를 개선하고 남성의 자신감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점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규칙적인 자위가 발기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골반적 근육도 다른 근육들처럼 약해집니다. 적절한 사정은이 근육군을 규칙적으로 운동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음경해면체 혈류순환을 개선해줍니다. 여러 연구에서 주 3문 5회 정도 사정을 유지하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발기각도가 더 좋고 지속력도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는 조성환 씨는 올해 69세입니다.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건강이 탄탄하십니다. 조 씨가 말씀하시길 부부가 여전히 조화를 이루는 비결은 꾸준한 관리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운동은 계속 필요합니다라고요. 이렇게 절제된 자위가 주는 이 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2호선 박사님, 저도 가끔 자위를 하는데 왜 이런 이 점들을 못 느끼죠? 오히려 끝나고 나면 허전하고 몸이 불편할 때가 있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위는 그냥 대충 끝내는 일이 아닙니다. 몇 가지 요령만 알면 과정의 즐거움이 훨씬 풍부해지고 동시에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극대화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공유할 방법들은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권해서 효과를 확인한 것들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바셀린 기법은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온도 자극법입니다. 쉽게 말해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번갈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흔히 듣는 빙화양 중천. 얼음과 불의 이중 자극을 가정에서 안전하게 응용하는 거죠.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과 깨끗한 차가운 수건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따뜻한 수건으로 회음부, 그러니까 음낭과 항문 사이 부위를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몸이 준비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차가운 수건을 귀두 부분에 짧게 대어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절대 10초를 넘기면 안 됩니다. 이 뜨겁고 차가운 온도 차이가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내고 흥분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꼭 강조드립니다. 얼음을 피부에 직접 오래되면 동상에 걸립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김태준 씨는 처음 시도할 때 시간 조절을 못하고 얼음을 수건에 싸지도 않은 채 됐다가 피부가 붉게 부어올라 며칠간 고생하셨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원래 귀두가 너무 예민해서 이런 자극을 견디기 어렵다면 억지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니까요. 두 번째 기술은 리듬 두드리 기법입니다. 이 방법은 더 직접적입니다. 손으로 음경 몸통을 가볍게 두드리는 겁니다. 단, 반드시 가볍게만 해야 하고 아래쪽 두 줄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두드리는 리듬은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빠르게 본인에게 맞는 속도를 찾으시면 됩니다. 힘 조절이 가장 중요한데 약간의 진동이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약하게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세요. 일정한 진동이 주어지면 쾌감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제 환자 중 한 분도 이 방법을 시도했는데 처음에는 아플까봐 힘을 잘 못 주셨습니다. 하지만 요령을 익힌 뒤로는 훨씬 빨리 흥분 상태에 몰입하고 쾌감도 강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너무 세게 두드려서는 안 됩니다. 불필요한 멍이나 손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기술 바로 바셀린 보조법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수백 명의 환자분들께 권해서 실제로 효과를 확인한 기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진작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실 정도로 강력합니다. 바셀린은 겨울철 피부 보습제로 익숙하시죠?
그런데 사실 바셀린은 의료용으로도 아주 안전한 윤활제입니다. 윤활 효과가 뛰어나서 자위에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일회용 투명 비닐 봉지를 준비하세요. 작고 깨끗한 것으로요. 바셀린을 콩알만큼 덜어서 봉지 안쪽에 넣고 손가락으로 골고루 펴서 안쪽 면 전체에 발라줍니다. 그 다음 음경을 봉지 안에 넣으세요. 비닐과 바셀린이 결합해서 미끄럽고 촉촉하며 훨씬 더 실감나는 감각을 줍니다. 이 방법은 피부에 상처가 생기는 위험을 줄여주고 동시에 경험의 질을 극적으로 높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비닐봉지는 반드시 일회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버려야 합니다. 재사용하면 세균이 번식해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정우석 씨는 아까워서 봉지를 다시 썼다가 귀염에 걸려가렸고 아파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둘째, 바셀린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제약사에서 나온 정품을 약국에서 구매하세요. 향료가 들어있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귀두는 매우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콩알 크기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쓰면 나중에 청소하기 번거롭고 이불이나 시트를 더럽히 쉽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권한 강현후 씨는 처음에는 생활용품을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점 때문에 조금 쑥스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도한 후에는 예상 밖의 효과를 경험하셨습니다. 손만 사용할 때보다 훨씬 매끄럽고 편안하고 쾌락도 훨씬 강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호선 박사님, 그럴 거면 그냥 콘돔 쓰면 더 간단하지 않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사적인 문제 때문에 약국에서 콘돔 사는 것을 꺼리십니다. 집에 있는 깨끗한 비닐봉지와 바셀린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은밀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험 자체도 다릅니다. 바셀린은 점도가 높아서 오래 지속되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콘돔은 보통 수용성 윤활제가 얇게 발라져 있어서 느낌이 다릅니다. 어떤 방법이 절대적으로 더 낫다고 할 수는 없고 개인 취향과 편의성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을 택하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술은 도구 보조법입니다. 간단히 말해 주변에 있는 부드럽고 깨끗한 물건을 활용해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깨끗한 베개나 이불이 있습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베개를 허리 밑에 받치고 가볍게 골반을 움직여 음경이 베개나 이불 표면과 접촉하며 마찰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압력과 다양한 소재가 주는 촉감이 쾌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선택한 물건은 반드시 깨끗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개인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뜨거운 물에 삶거나 햇볕에 말려 소독한 뒤 사용하는 것이 세균 감염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본 사례 중에는 빨지 않은 오래된 이불을 사용하다가 모양염에 걸려 오히려 해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생 문제는 항상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또 하나, 절대 너무 딱딱하거나 물건을 사용하지 마세요. 피부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기술들에 대해 말씀드린 후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 황금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절제의 원칙입니다. 절제가 뭔데요? 일주일에 몇 번이 적당한 건가요?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고정된 숫자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반응을 잘 살피는 겁니다. 만약 자위 후에 음경이 아프거나 허리가 뻐근하거나 정신이 나른거나 무슨 일을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횟수가 지나치다는 신호입니다.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점고 정력이 왕성한 사람은 일주일에 2-3번 해도 건강하고 기운이 넘칠 수 있습니다. 중년은 일과 가정에 압박이 많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60대 이후라면 한 달에 한두 번이면 이미 훌륭한 관리 방식입니다. 다음은 위생의 원칙입니다. 자위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만약 보조 도구를 사용한다면 그것들도 반드시 깨끗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세균이 민감한 부위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절대 자위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중독처럼 빠져서 업무나 가정에 소홀해지거나 사회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알던 이민준 씨는 대학생 시절 자위에 몰두하느라 학업을 소홀히하고 친구들과의 교류도 줄어들어 결국 학업 성적이 떨어지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다행히 가족의 관심 덕분에 점차 생활을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이것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교훈입니다. 또한 저는 성건강에 관한 더 넓은 지식을 조금 보충하고 싶습니다. 성은 단순한 생리적 욕구가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감정 교류이고 상호 존중입니다. 배우자나 파트너와 가까워질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감정을 잘 듣고 소통하며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생식기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따뜻한 물로 씻고면 속옷을 자주 갈아입으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동시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고 술을 줄이며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운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장기적인 성건강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 중부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박사님, 기술도 알려주시고 원칙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음식은 어떤가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남성의 성건강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서 특히 시간을 오래 지속하는 능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식습관과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예로부터 보약보다 좋은 건 올바른 식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을 잘 고르고 올바르게 활용하면 남성분들의 건강과 활력을 지켜주고 부부 생활에서도 더 강하고 오래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자연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익숙하고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남성의 성건강 특히 지구력과 시간 지속에 큰 효과가 있는 5가지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굴입니다. 예로부터 굴은 남자의 음식으로 불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굴의 아연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아연은 남성의 힘과 성교를 좌우하는 테스토테론을 생성하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특히 아연은 정자의 질을 개선하고 성관계에서의 지구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굴은 생으로 와사비나 레몬즙과 함께 먹을 수도 있고 위생이 걱정된다면 구워 먹거나 찌거나 죽으로 끓여 먹어도 좋습니다. 중년이나 노년 남성의 경우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3, 4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차갑거나 소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제 환자 중 최동훈 씨는 56세였는데 매주 2번 굴죽을 먹는 습관을 석 달간 유지한 뒤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지구력만이 아니라 정신도 맑아지고 잠도 훨씬 잘 잔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인삼입니다. 인삼은 예로부터 동양에서 기운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보약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인삼이 발기력 개선과 시간 지속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인삼은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늘려 발기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줄이고 전반적인 체력을 높여줍니다. 인삼을 먹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차로 우려내거나 술에 담그거나 얇게 쓴 인삼을 직접 씹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50세 이상 남성이라면 하루에 건삼은 23배, 생삼은 50K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불면이나 심장이 빨리 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윤석진 씨는 64세인데 반년 동안 매일 아침 인삼차를 마신 결과 성 건강이 좋아졌을 뿐 아니라 머리도 맑아지고 무슨 일을 해도 의욕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박사님,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서 30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라고 하시더군요. 세 번째는 바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 불포화 지방산,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남성에게는 성호르몬 생성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꾸준한 에너지를 공급해 조류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몬드는 볶아서 먹거나 아몬드 우유를 마시거나 죽이나 샐러드에 넣어 먹을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은 약 23알 30 정도, 즉 작은 한 줌 정도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승우 씨는 59세였는데 아내와 가까워질 때 자주 피곤함을 느낀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아몬드를 매일 섭취하라고 권하고 가벼운 운동을 함께하도록 했는데 석 달 뒤에 다시 와서 고맙다고 인사하며 이제는 시간도 길어지고 몸이 한결 가볍고 활력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식품은 연어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한 데에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발기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어에는 양질의 단백질도 풍부해 근육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돕습니다. 연어는 구워 먹거나 팬에 구워 먹거나 신선도가 보장된다면 회로도 드실 수 있습니다. 중년 남성이라면 일주일에 23회 한 번에 11배 50원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서울에 사는 박준영 씨는 62세인데 연어와 채소를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키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한 뒤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부부 생활에서도 이전보다 훨씬 조화롭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제게 다시 반했다고 하더라고요라며 웃으시더군요. 마지막 다섯 번째 식품은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데에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 마늘은 항균, 항염 작용도 있어 전신 건강을 강화해 줍니다. 특히 남성의 성 건강에 있어 마늘은 지구력을 높이고 관계 시 피로가 오는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은 하루에 작은 쪽 3-3개를 생으로 먹거나 볶음이나 구이, 탕 같은 요리에 넣어 드실 수 있습니다. 생으로 먹기가 힘들다면 마늘즙으로 담아 하루에 작은 잔으로 한 번씩 마셔도 좋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김영수 씨는 68세인데 매일 마늘을 먹는 습관을 들인 후 건강이 좋아졌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음경이 여전히 좋은 상태를 유지해 부부 생활에서 훨씬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남성의 성 건강을 강화하고 시간을 오래 지속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운동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식습관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굴은 테스토테론 생성을 위한 아연을 공급하고 인삼은 기운을 보충하며 지구력을 높이고 아몬드는 혈액순환과 정신을 개선하며 연어는 혈류와 근육 건강을 지원하고 마늘은 몸을 안에서부터 튼튼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식품들을 균형 있게 잘 활용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과 적당한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한다면 60세, 70세가 되어도 충분히 남성의 힘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식습관 역시 절제와 개인의 체질에 맞게 조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뇨병, 고혈압, 위장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들은 안전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조리도 간단해서 남성의 성건강을 지키고 부부 생활에서 지구력을 유지하는데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식품들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한다면 힘과 자신감은 젊음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제때에 자신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데서도 비롯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식 보충이나 적절한 기술을 활용해 성건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로운 습관을 없애는 것 역시 결코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무심코 반복되는 습관들이 바로 성건강을 약화시키고 성관계 시간을 단축시키며 심지어는 더 위험한 질병까지 불러올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흔히 볼 수 있는 몇 가지 습관과 그것이 끼치는 해로움 그리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 중년과 노년에도 건강하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흡연입니다. 우리는 모두 담배가 폐와 심혈관에 해롭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가 남성의 성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잘 주목하지 않습니다. 담배 속 니코틴과 각종 유해, 화학 물질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이 음경으로 원활히 흐르는 것을 막아 발기력이 떨어지고 오래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흡연은 정자의 질을 떨어뜨리고 불림 위험을 높이며 전립선 질환까지 유발합니다. 수십 년간 담배를 피워온 분들에게 금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담배 개비수를 줄여가며 무설탕 껌을 씹거나 허브차를 마시는 방식으로 금연에 성공한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니코틴 패치나 대체 약물의 도움을 받으며 강한 의지로 버티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던 조병호 씨는 63세인데 금연 후 1년이 지나자 숨쉬기가 한결 가벼워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침실에서의 활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박사님, 담배 끊고 나니까 아내가 저를 다시 보더라고요라며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두 번째 습관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왜냐하면 소량의 레드 와인이나 가벼운 맥주는 때로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음은 성건강에 최대적이 됩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간이 손상되고 테스토테론 생성이 줄어들며 발기장애와 선욕 저하를 일으킵니다. 많은 남성들이 술을 마시면 오히려 더 흥분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일시적인 느낌일 뿐이며 이후에는 몸이 금세 피로해지고 심지어 조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명확한 한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자리에서만 마시고 한 번에 2잔을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친구들과 만날 때는 녹차, 탄산수, 과일 주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만난 이상원 씨는 69세인데 원래 일주일에 소주 3병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후 명절에만 소주 한두 잔 정도로 줄인 결과 몸이 훨씬 건강해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는 일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늦게 자고 수면이 부족한 것입니다. 수면은 몸이 에너지를 재생하고 호르몬을 조절하는 시간인데 여기에는 테스토테론도 포함됩니다. 자주 늦게 자면 테스토테론 수치가 떨어지고 성건강이 점차 약해집니다. 또한 밤을 새우면 몸이 피곤하고 정신이 무기력해져 성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연구에서 매일 밤 78시간 충분히 자는 남성이 56시간밖에 못 자는 사람보다 발기력이 좋고 시간이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늦게 자는 습관을 고치는 방법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자기 전에는 휴대폰 사용이나 TV 시청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으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거나 가벼운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는 황인철 씨는 66세인데 예전에는 축구를 보느라 새벽 1, 2시까지 자주 깨어 있었고 그 결과 음경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을 시작한 뒤 몇 달 만에 50대 때의 활력을 되찾았다며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운동 부족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몸의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게을리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뱃살이 쌓이며 심혈관 기능이 떨어지는 데에는 곧 성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운동 부족은 혈액순환도 나쁘게 하여 음경이 필요한 만큼의 혈류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젊은이처럼 무거운 운동을 할 필요는 없고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가벼운 체조 혹은 수영, 요가,
태극권 같은 무리 없는 운동을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습관입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최연식 씨를 만난 적이 있는데 71세이신데도 매일 아침 꾸준히 걷기와 요가를 실천한 덕분에 몸은 탄탄하고 정신은 맑으며 부부 생활도 여전히 행복하게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습관은 불균형한 식습관, 특히 튀김, 기름진 음식, 단 음식을 과도하게 먹는 것입니다. 이런 음식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해 발기부전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당분을 너무 많이 먹으면 뱃살이 늘고 당뇨가 생기는 데의 질환들은 모두 성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를 바꾸려면 채소, 통곡물, 생선, 살코기, 신선한 과일을 중심으로 한 식단으로 점차 전환해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튀김 대신 찜이나 삶은 요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이 당길 때는 과일이나 약간의 꿀을 먹는 것이 사탕이나 과자보다 낫습니다. 제가 아는 송재현 씨는 61세인데 치킨과 탄산 음료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식단을 건강하게 바꾼 뒤 불과 3개월 만에 5를 감량했을 뿐 아니라 성력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보충하고 올바른 운동을 하는 것 외에도 해로운 습관을 없애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흡연, 과도한 음주, 늦게, 자기, 운동, 부족, 불균형한 식습관은 모두 남성의 힘을 갉아먹는 침묵의 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며 나쁜 습관을 줄여나간다면 몸은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고 활력이 넘치며 정신도 밝아집니다. 이것은 단지 침실에서 시간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더욱 충만하고 행복하며 오래도록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꽤 긴 여정을 함께해 왔습니다. 바위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술을 탐구하고 성기능을 강화하는 음식들을 보충하며 해로운 습관을 없애 건강한 성생활을 지속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중년과 노년에 들어선 여러분이 여전히 강인함과 자신감 그리고 활력을 가지고 부부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성은 단순히 생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감정적 연결이며 부부를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이자 두 사람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요소입니다. 절제된 자위, 균형 잡힌 식습관, 꾸준한 운동,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비결입니다. 50세, 60세, 심지어 70세에도 올바르게 자신을 관리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충만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매일매일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관리하느냐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번 내용을 끝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시고 또 각자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얻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체질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가장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바셀린 기법, 온도 자극법, 리듬 두드리기, 그리고 5가지 슈퍼푸드와 피해야 할 5가지 습관들. 이 모든 것은 제가 수십 년간 임상에서 실제로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인내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몸이 달라졌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오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관리만 있다면 60대도 70대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드린 정보 중에서 단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성 건강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소중한 건강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고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고 즐겁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어떤 나이에도 남성의 활력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